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도 477명이 늘어서 총 확진자 4,812명으로 5,000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29명이나 됩니다. 무더기 사망자가 나오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치료 병상이나 의료 장비, 의료진 부족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으며 마스크 대란 사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관련 부처 장관들은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사태 발생 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진정성 없는 사과쇼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짝퉁 박근혜 시계 논란까지 빚고 있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초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서 교수님. 어쨌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아직도 분수령이랄까 어떤 변곡점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정말 걱정인데요. 예. 그렇다 한다면은 정부의 관계 장관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을 보면은 정말 이 장관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서 어느 시민이 장관들도 와서 줄 좀 서봐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제 강경화 장관 그 답변을 보면은 지금 중국인 입국 금지 제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네요. 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국민적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서 초기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빨리 심각 수준으로 올리고 심각 수준에서 맞는 정부가 총 동원해 가지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너무 늦었죠. 확산되고 있고 이런 대응 실패에 대한 장관들이 책임지고 앞으로 극복하기 위한 단호한 대책 이런 게 좀 나왔어야 되는데 상당히 아쉽다고 보여지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어느 나라 외교부 장관인지 딴 나라 이거 외교부 장관 아닌가 이런 비판 받아 정말 마땅하고요. 지금 해외에서 한국 국민들의 입국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76개국인가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요. 네. 또 검역 강화, 또 격리 조치, 지난달 말에는 우리나라 비행기가 베트남 하노이 갔다가 기착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발생했거든요. 이러면은 외교부 장관이 이런 심각 상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외 정보 수집과 또 우리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보호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최근 1년의 행보를 보면은 전혀 관심은 딴 데가 있다. 이래서 이런 분들도 빨리 경질 또는 해임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근 보도를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교민들이 가 있는 그 아파트 문을 강목으로 못 지르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에서 입국 금지 내지 제한 조치를 당하는 등 코리아가 코로나로 이렇게 바뀌어갖고 코리아 포비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인 입국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또 이렇게 입국 금지 제한 조치를 하는 나라들 보면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나라들 보면 방역이 취약한 나라들이다. 남은 나라 폄하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상당히 조금 속된 말로 해가지고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했고 엉뚱한 발언, 엉뚱한 대책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소한 입국 금지라든지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억울한 조치를 하고 있으면은 외교부 장관이 이게 대사를 초치해 가지고 당신들 나라 왜 그렇게 하느냐라든지 아니면 자기 파트너인 상대방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해서
자국민 보호에 대해서 앞장서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요. 또는 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대사관도 있고 또 총영사관도 있고 영사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으면은 그 외교부 직원들이 즉각적으로 나서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장관이 지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독려를 해야죠. 그러니까 발로 뛰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거든요. 예, 지금도 해외의 뭐 사업권 때문에 또는 뭐 학술권 때문에 회의차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기업들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제일 지금 고통을 받는 모양. 왜냐하면 입국 거부하기 때문에 예. 못 나가고 있고요. 우리 외교부에 통사정을 해도 외교부에서 아무런 대책과 조치를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외교부, 외교관, 외교부 장관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대해서 좀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이야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가 전 장관이고 예.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중 간에 2주 정도 이렇게 격리를 서로 일체 오가지 않도록 한번 제의를 해볼 용의는 없느냐. 이런 것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뭐 어렵다는 얘기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김부겸 의원도 사실 장관 얘기를 들으면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안 되고 이런저런 사유 들어서 못하고 이러면은 정부가 왜 존재하느냐고 이렇게 여당 의원까지 개탄을 한 실정 아닙니까? 예, 저희가 뭐 정치학 용어로 국가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정부 능력이라는 게 있고 평상시에 국가가 얼마나 능력을 잘 발휘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가. 그래서 총체적으로 정부 능력, 국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려울 때 보면은 이게 정부 능력, 국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6.2 지금 때 6.2 같은 상황인데 지금 정부와 국가를 믿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전부 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마스크를 끼거나 어디 모임에 참석하지 않거나 스스로 격리 내지는 방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러면 정말로 대한민국 정부가 왜 존재하느냐,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 국민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추미애 장관도 어제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 그동안 우리 한국의 방역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실효적이었다. 그래가지고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초기에 얘기를 해갖고 많은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답변을 보니까 그대로 그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역사회에 확산되는데 그걸 막으려면은 신천지 여기에 대한 강력한 어떤 차단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해갖고 신천지 탓으로 또 돌리고 있다. 지금 방역 실패의 책임은 정부가 일단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판사 출신이고 정치적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럼요. 당 좀 대표까지 한 사람이. 이럴 때 안정감 있고 진중한 발언과 대책이 필요한데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일개 검사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검사도 본인이 아닌 나서서- 사람이 압수수색 지시를 막 내리고 있잖아요. 예, 장관이 어떻게 검찰에 대해서 이런 강제 압수수색을 하고 강력한 수사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지시를 한다는 게 국민의 입장에 보면은 참 예전에는 그래도 장관이라 그러면 굉장히 격이 높고 예. 실력이 있고 애국심도 있고 이랬는데 요즘 장관들 보면은 이 수준이 정말 너무 떨어지는구나. 법무부 장관이면은 검찰과 또 지금 중요한 이 심각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해외로 나가거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거 이제 입국 절차를 출입국 관리를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하는 하고 있지 거예요.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본인이 공항이나 항구에 나가서 출입국 관리를 어떻게 철저하게 잘하고 있느냐 안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뭔가 대응 조치를 취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응적으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강제 수사를 해야 된다. 또 마스크 매점 매석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지금 마스크 매점 매석하고 있어서 마스크가 없는 게 아니고 정부의 대응이 늦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대량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국내에서 생산이 부족하면은 해외에서 빨리 수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걸 안 하고 일부 마녀사냥식으로 잘못을 잡고 딴 데로 돌리려고 호도하는 것은 이 참 장관이 뭐 상당히 안목이 좁고 실력이 부진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뭐 안목 이런 것을 떠나서 추미애 장관은 장관으로 임명된 날부터 정치적 그런 행태 이것을 너무 많이 보여온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구미에 맞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벌여왔고 그동안 그것이 엄청난 역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좀 잠잠하더니 또 때가 왔다 해갖고 자기 홍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것도 청와대 입맛에 맞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탓이 아니고 이건 신천지 탓이다. 여기를 때려잡아야 한다. 그 얘기거든요. 예. 뭐 장관으로서 자기 홍보하는 것은 뭐 정치인으로서 뭐 필요하다 보여지는데 이런 긍정적이고 조금 뭐 국민적 호감도를 정진시킬 수 있는 홍보 방안이 필요한 거지. 이런 식의 국민적 생각과 상당히 괴리가 된 또 삐뚤어진 또 그걸 호도하기 위한 이런 홍보 방안은 오히려 본인에게 큰 누가 되고 나중에는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는 거고 그렇다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그 보건복지부라든가 또 질병관리본부 그러니까 이런 방역 관련 그런 부서에서 이거 정말 신천지를 단속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 거는데 거기는 지금 전혀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강제 단속을 할 경우는 오히려 숨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방역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런 입장이고 거기 보건복지부 차관 김강립 씨인데 그분이 지금 중앙대책본부 총괄 조정관인데 신도 명단을 잘못 제출해달지 뭐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추미애라든가 정부 측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중대본에서는 현실적으로 자료 그런 누락이라든가 비협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추미애 장관은 전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그게 제일 문제예요. 예. 그게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자기들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지금 막 일을 벌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국가적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부가 일심 단결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검역과 방역과 또 치료 조치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게 정부 간에 엇박자가 나면 국민적 그러니까요. 불신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예. 이럴 때일수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재난대책본부 중심으로 해서 각 그럼요. 부처들이 협조해가지고 이 위기를 빨리 잘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내야 되는데 일부 정치인들이 개인적인 홍보라든지 개인적인 정치적 뭐 야심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요즘 국민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뭐 손바닥에 드러나는 게 다 알지 않습니까? 알죠. 추미애 장관이 저런 발언을 하고 저런 액션을 하면은 저게 왜 그러는 건지 어떤 의도를 가지는 건지 어떤 목적을 가지는지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좀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이 지금 위기 심각 단계에서 장관으로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나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이런 분들이 다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방역보다는 지금 딴 데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때 소위 문바들 친문 세력들한테 뭔가 점수를 좀 따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박원순 시장도 자기가 무슨 검찰 뭐 무슨 총장입니까? 그에 관련된 무슨 장관도 아니잖아요. 서울시장이면 서울시 방역에 최대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이만희 교주 그 사람을 미필적 고의한 살인 혐의로 뭐 고발하고 막 이런 정치적 튀는 행동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또 이재명 경기도 지사 그분도 좀 추미애 뭐 이런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이 위기 사태의 국민적 불안을 좀 가라앉히면서 차분하게 하나하나 대응해 가지고 이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자기 정치적인 이해를 정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빨리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정부나 행정당국이 이렇기 때문에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다가 소위 뭐 대깨문들은 말할 거고 극렬 지지층 문바들뿐만 아니라 일부 세력들은 자꾸 뭐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윤석열 총장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왜 미적거리느냐?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미온적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 신천지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공연히 검찰을 지금 압박하고 이번 기회를 아마 윤석열을 몰아낼 호기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까지 받고 있거든요. 예. 뭐 검찰은 이게 명백한 뭐 불법적 사실이 드러나야지 사실은 뭐 내사라든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물론 신천지 그 교단 측에서 뭐 교인 명부라든지 또 뭐 종교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초기에 뭐 구체적인 뭐 이런 자료들을 잘 제출해가지고 초기에 방역하고 검역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천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이죠. 이거를 지금 검찰에 들어가서 압박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신천지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문을 닫아버리고 네. 그 감염된 뭐 신도들이 전부 다 속된 말로 잠수를 타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더 확산될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은 검찰이나 경찰이 나서기보다는 최대한 전수조사든지 최대한 많은 수를 조사를 해서 지금 뭐 확진자라든지 아니면 유증상자가 얼마나 있는 건지 확진 그 경로가 어떻게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단하고 또 건강한 우리 국민들이 이 예방 또 방역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줘서 이게 조금 단절될 수 있도록 현명한 정책과 대책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을 비롯해서 전국 검찰한테 방역 당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방역에 도움되는 방향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수사를 좀 자제하면서 방역에 그 수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는 것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결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제 뭐 진영 장관은 정부가 대응에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뭐 사죄도 하고 그 잘못을 인정을 했는데 그런 또 짜파구리 파티 청와대에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입장을 또 옹호하는데 치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예. 뭐 진영 행안부 장관도 사실 뭐 국회의원 4번 하면서 네. 뭐 박근혜 전 정부 때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다가 또 당을 바꿔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지금 행안부 장관을 하는데 이 행안부 장관직이 이런 심각한 단계에서는 왜 중요하냐면은 전국 지자체와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전반적인 통계를 내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가지고 검역소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중증 환자, 확진자들 병상이 부족하니까 병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병상이 부족해갖고 난리지만 대구 뭐 외에 다른 지자체들이 지금 협조를 안 해갖고 그것도 지금 큰 난관이 그런 걸 부딪혀 좀 있죠.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최근에 뭐 대구에서 이제 사망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확진자인데 병상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연세가 많으시고 평소에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 그러더라도 감염이 됐으면 마지막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게 돌아가시는 게 이게 선진국인데 이런 시스템이 지금 완전히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대구에서 병상이 없다. 그러면 군부대 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아니면 급하면은 지금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에 호텔이 다 비어 있습니다. 호텔을 이용해가지고 확진자들을 격리 수용할 수도 있고. 아, 그렇죠. 방안들이 그런데. 많은데 아무런 아이디어 내고 있지 않다가 성공적이 못한 부분이 있다. 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그렇게 하면은 국민이 그냥 말로만 하면 겁니까? 뭡니까?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죠. 예.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마스크 대란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와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경기는 아직 확진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 뭐 조금 수요가 적은데 이런 데 있는 거를 대구나 경북에다가 빨리 좀 공급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시간대별로 아침에 마스크가 많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왜냐하면 출퇴근이라든지 그렇죠. 아침에 마스크를 끼고 하루를 지내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대별로 아침에 일찍
마스크를 필요한 데다가 배달해주는 이런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거는 또 안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뭐 어제 발언한 거 보니까 중국발 전면 입국 금지 왜 안 하느냐. 하는 나라보다 안 하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안 한다. 대표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참. 다른 나라 지금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고 그 다음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합니까?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체제에 맞춰가지고 남미하고 해야 비교하면 됩니까? 그런 나라 많죠. 그건 아직은 뭐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없은 상황이니까 아직은 입국 제한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몽골이라든가 러시아, 북한 보세요. 바로 문 닫아버리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면 이 사태가 더 지속되거나 확산된다면은 대통령에게 건의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책임 있는 장관의 자세 아닙니까? 뭐 진영 장관은 그나마 대권의 뜻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사과도 오고 정부 잘못도 인정을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그 주무장관인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예. 그분은 이제 오늘 내일 아마 저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답변을 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도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국민들 염장 지르는 얘기만 했잖아요. 예.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감염원이라고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엊그저께는 코로나에 대한 그 전국 확산이 속도가 아주 둔화돼 가고 있다 하면서 자꾸 좋은 쪽으로 희망 고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방역에 주무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저 그냥 대통령이 이거 금방 말하자면 종식된다. 그런데 입맛에 맞춰가지고 전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태를 더 확산시키고 심화시키고 악화시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빨리 사표를 내야 됩니다. 예.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본인이 복지는 알지만은 보건은 모르지 않습니까? 어설프게 이렇게 자꾸 엉뚱한 발언을 하게 되면은 민심을 더 호도하게 되고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오히려 입 다물고 조용히 계시는 게 이 위기 사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옛날 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이런 사람이 나서가지고 자꾸 진실과 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가지고 물론 대통령한테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거의 이제는 신뢰를 상실한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대한민국 장관의 수준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된 건지 정말 참 자괴감이 듭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참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김성환 전북 교육감인데 이분이 또 튀는 행동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진보 교육감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지금은 초, 중고 할 거 없이 뭐 개강이라든가 개학이 다 연기되고 이런 그런 상황인데 이분은 마스크는 왜 쓰느냐? 회식이나 소모임 자제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하면서 아주 몇백 명이 있는 그런 행사에도 마스크를 전부 안 쓰고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런 초중고 같은 데는 확산이 되면은 집단적인 그런 학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분도 어쨌든 선출직 공직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감도 그게 동참해가지고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당연하죠. 그다음 두 번째는 전북 교육감이 제가 보니까 이게 뭐 보건학자도 아니고 법학자 출신이에요. 네. 헌법학자 출신이에요. 헌법학자면 헌법학자답게 본인이 과학적으로 이런 보건 지식이 없으면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과학적 의견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스크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은 상대방에게 본인을 감염시키지 않겠다는 상대방 배려의식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쓰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더 그런 측면이 더 강하죠. 예, 그런데 마스크를 써야 할 과학적 이유가 없다. 본인이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북에서도 제가 보니까 확진자가 지금 뭐 한 7명 정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은 진짜로 그 조금 선제적으로 예비적으로
더 조치를 취해야 할 교육감이 이런 식으로 자꾸 전체 방향과 다른 엇박자 나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가지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죠. 어쨌든 이 장관이라든가 교육감들의 이런 언행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어떠한 제한도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라. 또 정책 상상력을 동원해라. 국가의 총력 지원 체계를 갖춰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시하고 뭐 했는데 이게 전부 말잔치, 구두선에 그치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공직자들의 태도라든가 장관들의 이런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마치기로 하고요.